안녕하십니까. WLK 채널의 GO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에 넣은 얼음이 아직 안 녹은 상남자 치아입니다. 아 뭐? 갑자기 인사를 드시고 다시 하시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대로 갑니까? 네, 다 녹았습니다. 재빨리 빨아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재빨리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훅 들어가나요, 갑자기? 그럼요. 사연으로 바로? 네, 스피드 중요합니다. 날씨 얘기도 없이? 날씨 얘기할까요? 아니요, 왜 쌍스럽게? 네, 요즘 장마고 좀 후덥지근하죠, 계속. 아 진짜? 이 장마에 내보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꽤 오래되지 않을까요? 장마 지났을 것 같은데, 내 장마가 생각에. 이거 한 달은 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거 한 달 안에 나가죠. 장마 지났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디님은 장마라 그랬고 저는 장마가 지났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내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자막 뜨겠네. 누가 이겼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직장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어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이직한 지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남자 동료들이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나 계획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같은 내용을 남자 동료가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사마저도 저를 덜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는 주로 남자 동료들에게 할당되는 반면 저는 비교적 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러한 차별에 대해 상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원래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별로 인한 차별 때문에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 동료들과 상사에게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 답답하다.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에 고구마 한 6개쯤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나요? 있긴 있나? 여전히 좀 보수적인 문화의 회사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임원의 수가 아직도 뭐 턱도 없이 적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좀 너무 대놓고 못하니까 지금 이 사연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이렇게 네, 뒤에서 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피디님 생각엔. 하긴 여자라는 이유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여자라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사연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만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면 혹시 사연 주신 네. 분 그 본인이 뭔가를 일을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별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보면 이게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는 거니까. 산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상담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무조건 내담자 편이어야 합니다. 네. 이런 성차별 문제들 제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어쨌거나 남성 카르텔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가슴 손 줘보세요. 손. 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네. 자, 본인은 한 번이라도 그런 성경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성별 때문에. 왜냐면 제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재수 없어. 여자가 어디. 여자라서.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를 재수 없어. 그러니까 저는 TN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네네. 제가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여자가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진짜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뭐 정말 양심이 하나도 거리낌 없이 성별 때문에 사람을 얕잡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성별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살면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네, 전 되게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긴데 근데 뭐 이렇게 남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지시? 그러니까 남자니까 네가 해. 뭐 남자니까 네가 뭐 남아서 뭐 야근을 하라든지 뭐 네가 뭘 더 들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라고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기분은 좀 불쾌하죠. 그러니까 내가 과장인데 내 위에 팀장이 사원을 두고서 야, 너 저기 가서 못 좀 봐봐. 그러면 왜 그걸 제가 해요? 사원이 있는데 아니 쟤 여자잖아, 넌 남자잖아, 네가 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경우에 이게 그냥 남자니까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남자라서 차별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가 거 있어요. 문제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몸을 쓰는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뭐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기꺼이 하긴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시켜서 막 네가 남자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민감한 것 같아요. 솔루션? 네, 솔루션에 조금 집중을 해볼까요? 네, 솔루션에 집중을 해보면 네. 제가 이전에 어떤 사연에서도 비슷한 솔루션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오세요. 네. 이 회사를 아마 본인이 딱 느끼실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사장이 내 편이다. 사장은 그래도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다. 라든가 아니면 뭐 본부장 정도라도 뭐 그룹장 정도라도 그렇죠. 임원급에서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나와 한 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바꿔보실 필요 있어요. 네. 그 일대 혁명이고 개혁이고 변혁일 수 있죠. 아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럴 가치가 없는 분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만큼 부질없는 거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객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한다고 걔가 더 높아지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더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걸 만약에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하는 곳으로 가셔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대기업은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중견 이 기업. 기업이 너무 좋고 나오기 아깝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담의 영역인데 세상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딱 내 몸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 딱 하나 정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서로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살면서 그런 상황 되게 많이 오잖아요. 무조건 단 요만큼이라도 더 무겁다라고,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딱 요만큼이라도 그냥 딱 정하고 그냥 그쪽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연으로 들어오면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있는 인간들은 나를 성차별을 해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이 회사는 갖고 싶은 거고 나는 성차별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완전 양쪽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요만큼이라도 더 높다. 그건 그냥 견디세요. 네, 성차별. 제가 언젠가 한번 상담에서 말씀드렸는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든가 아니면 내가 받는 처우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넘어가세요. 회사에 다니는 조건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되는 하지만 거죠. 나는 이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두고 봐 니들. 내가 언젠간 이 회사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니들한테 보란듯이 성공해 줄게 하고 그쪽으로만 그냥 무조건 달려가시면 돼요. 네, 근데 아니야. 나는 때려 죽여도 차별을 못 받고 살겠어. 그만큼이라도 그게 더 세면 글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회사? 아유 됐어. 야 조금 더 연봉 한 뭐 1,000만 원 덜 받고라도 마음 편하게 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옮기시는 거죠. 어느 쪽이든 조금이라도 기우는 쪽으로 무조건 가시고 반대편을 돌아보지 말고 글로만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타협안을 생각할수록 고민이만 깊어질 수 있겠군요. 뭐야 오랜만에 저 이벤트 하게 되네. 공부 잘했죠 학교 다닐 때.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거 나는 사람 보는 눈도 있어요. 심지어 와 놀랍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나 이거 꿈에 나오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막 꿈에서 깨려 막 옆에서 울려서 이제 꿈에서 깨려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막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나가십시오. 한마디로 딱 이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자, 어느 한 손의 떡은 버리십시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다. 네. 요런 말씀이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연이 다시 나오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조직을. 그냥 간단하게 예고편만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들 간의 유대를 깨는 거거든요. 네, 그들 간은 암묵적인 카르텔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게 남자이든 아니면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든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 카르텔을 깨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를 내 편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이 얘기 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예, 또. 뭔가 약간 이 권모술수 냄새도 나고. 딩동. 저의 취향을 강하게 자극하는 거. 네. 이런 류의 사연이 오면 또 그런 얘기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연은 빨리 좀 따로 발췌를 해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